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일 저녁 11시 반입니다. 불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다음 주도 제가 좀 바빠서 미리 틈틈이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자의 질문에 대해서 좀 글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맞춰봐라 님께서 가비지 컬렉터는 무엇이고 작동 원리는, 이걸 이제 면접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대답을. 이거 너무 쉬운 질문 같으니까 여기 뭐 저 질문들 다른 질문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니까 그런데 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걸 물었을까? 여기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통상의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자바 환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은 가비지 컬렉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C++ 개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가비지 컬렉터 구현해봤어? 해보니 어떻든 이제 이걸 네가 구현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설명해봐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C++ 개발자들은 이런 수준일 거고 아마 이제 자바 진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걸 물었다란 얘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 이제 그 SI 업체일 수도 있겠고요. 적어도 이제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백엔드 서버 개발자 면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를 저렇게 묻겠죠. 가비지 컬렉팅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참조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언어에서 참조자. 그러니까 C++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그 new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블라블라에 대한 포인터든 뭐 참조자가 됐든 뭐 어디다가 이제 담아서 얘를 쓰다가, 저는 이제 접근자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런 걸로 접근해서 이 객체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연산한 거를 C++ 같은 데서는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new만 하죠. 그리고 new를 항상 써야 되죠. 거꾸로. 그래서 나중에 지우는 거는 오히려 C++과 달리 네가 하지 마. 그거는 가비지 콜렉터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지 마. 이게 이제 자바의 철학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동 원리 사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많아요. 별거 없고 뭘 또 카운트를 하고 생성하면 처음에 에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올드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일부의 분들이 C 언어 같은 거를 공부하다가 보통 이제 그 포인터를 만나가지고 절망한 후에 나의 길은 자바다라고 트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는요 C++보다 자바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C++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소위 네이티브 코드라고 하죠. 네이티브 코드들은 얘는 이제 CPU나 특정 운영체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OS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얘네 둘한테 직접 의존하는 코드들이 네이티브 코드인데, 그런 코드들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만 잘 알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냐고요? 저 다시 말할게요. 쟤네만 잘 알면 돼요. 여기에 자바는 한 놈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거 여기 지금 요런 파라미터들 이런 거 보이세요 지금?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 힙이라고 써있죠. 힙.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었다는 얘기는 뭐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돼서 블라블라 그런 건 다 저기 자바 공부할 때 배웠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과연 그걸 물었겠냐고요. 이걸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 좀 더 갑시다. 너 JVM 힙덤프 분석해봤어?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힙덤프 분석해봤어? JVM 힙덤프라는 거 알아?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장애를 경험해봤어? 장애 대응 능력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거 물었다고 지시 설명 하나만 딱 하면 안 돼. 더 하셔야 돼. 그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소개할 생각은 그냥 이건 소개만 할게. 내용을 읽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인데 여기 JVM 메모리 링 얘기가 나와요. 메모리 누수죠. 그럼 메모리 누수를 허구날 떠드는 건 C, C++에서 포인터 잘못 갖고 놀았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서 뭐 이제 기술 블로그 글을 가서 읽어보시면 뭐 배민에서 뭐 주문이 발생하면 우리 팀은 주문이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중계를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역할에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GC를 논하는 게 개발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인프라 관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뭐 트래픽이 많지도 않은데 지연이 낮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비스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장애가 낮다는 얘기예요. 장애보다는 이제 좀 덜한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장애가 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되잖아요. 이때 실력이 늘어요. 진짜 그 시니어 개발자 좀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건 결국 장애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것들 다들 이렇게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영웅 그 자체도 멋있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났을 때 나도 정말 저걸 해결할 수 없어. 상상도 못 하는데 그걸 짜자잔 하고 멋지게 해결하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글이 있어요. 이걸 좀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영상 그 소개글에다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바로 힙덤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클립스 메모리 어널라이즈를 통해서 분석했다. 그랬더니 뭐가 어떻대더라. 프로블럼 서스펙트 1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거 딱 쳐다보고 아 그래?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지? 예? 넷플릭스 서버 이거 언제 추가된 거야? 왜 갑자기 저놈이 늘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추적해 가야 돼요. 물론 JVM 힙덤프를 분석한다고 해서 이걸 분석한다라고 해서 무슨 C, C++ 같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제 JVM으로 넘어가면은 JVM 안에도 스레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JVM 속에 있는 스레드하고 이 CPU에 의존하는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로 불러요. 이거는 이제 네이티브 스레드라고 불러요. 젠장. 그러니까 JVM을 분석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JVM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팅이라는 게 수시로 일어나면서도 이제 너무 많이 어느 속도를 못 따라가면 이제 이른바 풀 GC가 나죠. 아마 이거 자바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피하는 거의 이걸 피하려고 이제 뭐 일부러 다운도 시켜보기도 하고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운영 쪽으로 가죠. 운영으로 가잖아요. 그럼 운영으로 넘어가면은 더 알아놔셔야 돼. 뭘 알아놔야 되냐? 이것까지를 알아야죠. 들어보셨어요? 스카우터라고?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3티어로 봐야 되겠죠. 3티어로 봐야 되는데, 맨 앞단에 이제 웹 서버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와스 서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웹 서비스 쪽 장애, 웹 쪽 장애, 그러니까 이거는 전송에 해당되는 거고 네트워크 수준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보다 장애가 그나마 덜 나요. 그럼 어디서 나냐?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거 여기 올리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장애가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바는 기본적으로 JVM 위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바 바이트 코드로.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한대요. 뭘? 자바 에이전트를. 그래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 뭐 톰캣, 제이보스, 레진 등에 대해서 여기 이제 미드웨어가 올라가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스탠드얼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같은 경우 뭐 이제 모니터링 대상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APM들이 얘네들을 두 개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JVM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 WAS에서 DB로 뭔가 질의를 하면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어요. 이것 중에서 이 스카우터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예요. 그리고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딱 또 던져줄 줄 알아야 이제 저 스카우터 써봤습니다. 아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너 가비지 컬렉터 얘기하는데 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요. 경력자지 거의.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뭔가 해보시기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힘든데 문제를 덤프 분석해서 해결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아예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어요. 경력자지 이 정도면. 자, 이건 공짜. 근데 이거 말고 유명한 애가 또 있죠. 상용 소프트웨어 제니퍼가 있죠. 그 제니퍼도 같아요. 스카우터나 제니퍼나 작동 원리가 같은데 제니퍼 대시보드입니다. 화려하죠. 참고 삼아 좀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APM이다라고, 그러니까 PM,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논하는 놈이요. 세 놈이, 제가 아는 게 두 놈인데, 일단 NPM이라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 퍼포먼스 재는 놈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먹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그 여러분 와이어샤크라고 요거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하는 소프트웨어죠. 사용하시는. 이거의 메인 서포터가 어디냐면은 그 저기 와이어샥을 이제 그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잠시만요. 찾아야겠다. 회사 이름. 와이어샥. 리버베드. 이제 생각나네. 리버베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버베드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서 그 NPM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 센터, 뭐, 넷샥이니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언젠가 네트워크 공부할 때 이 회사에는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 말고, 여기에서 이 회사도 참고로 그 APM도 팔아요. 여기도.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성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산 APM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다들 안 좋아하세요. 확실히 우리랑은 좀 안 맞아요. 관점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APM만 죽어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논할 줄 알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곁다리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애가 나잖아요. 그럼 이른바 서비스 장애가 나. 그러면 이 장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참석하는 팀이 세 팀이 참석합니다. 보통 세 팀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서버 같은 거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 담당자 있죠. 네트워크 인프라. 그 다음 또 누가 참석하냐? 보안 담당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안 쪽에서 이게 탐지 규칙 룰 같은 거라든가 뭐 정책 같은 거 잘못 건드리죠. 그럼 장애 나요. 그래서 보안팀 쪽에서 뭔가 사소한 실수 한번 했다가는 좀 이제 특이한 현상이 나기도 하고, 특히 디도스 대응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보안 솔루션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났다 그러면 보안팀도 개입하게 되고요. 이제 재밌는 건 이 두 팀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회의의 기본 어떤 기조는 뭐냐면 내 탓은 아니다요. 이 세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아니야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너 룰 건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장비 교체한 적도 없어. 그럼 보안 빼고, 야 서버 니네
니네 또 뭐 삽질했어? 뭐 배포 잘못 건드렸어?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없대. 자기 탓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에겐 제니퍼가 있어. 우리의 APM을 보라. APM의 대시보드에 막 현란한 그래프와 함께 보고서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애매한 게 누구냐? 네트워크 담당자. 내 탓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APM처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거나 뭐 이러기가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장애 대응하자고 덤비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피곤합니다. 예. 나 그 어느 예 통신사인데 S모사에 여기에 제가 수업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장애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웃겼던 게 수업 도중에 교육받다 말고 수강생분들이 다 나가시고 두 분 남았어요. 다 여기 담당자셨거든요. 근데 머시기 월드가 다운된 거야. 그 바람에. 수업하다 말고 다 뛰쳐나가서 장애 대응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은 분들과 함께 이것은 뭔 일일까요? 그러면 혹시 지금 뭐 모니터링 장비를 뭐 볼 수 있는 게 있냐 해가지고 그때 좀 제가 의심을 했던 게 여기였거든요. 현상이 그랬어요. 현상이. 뭐 어떤 현상인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의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거였어. 아 그래서 그때 수강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거의 이제 점쟁이 소리 들었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제. 보안을 많이 공부하면 장애 대응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죠, 뭐.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가비지 컬렉터 하나 덜렁 물었다. 근데 여러분이 개발자인지 서버 백엔드 뭐 그쪽인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 운영자인지 근데 개발자는요 운영 능력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자바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하다 보면 보안도 시큐어 코딩도 해야 되니까 개발자는 결국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셔라. 그래서 JVM을 만지시고 뭐 가비지 컬렉팅 얘기만 덜렁하지 말고 이런 JVM 링 얘기까지 좀 하시고 나아가서 뭐까지 가라? APM 얘기까지 가라. 이 정도를 언급해줘서 스스로를 차별화하세요. 그래야 면접에서 내가 돋보이지. 뭐 에덴 얘기 하나 덜렁하고 영제너레이션 얘기 하나 하고 그럼 뭐가 다른 옆에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이 정도를 공부해 가세요.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인프라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죠. 클라우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실전이에요.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스카우터는 이제 실제에서 얼마 쓰시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상용 솔루션을 저기 하시긴 좀 그럴 것 같고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면접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